더 밀리지는 않고요. 지금 양시장 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장을 좀 멀리서 보면은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일까요? 오늘 빅픽처입니다.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이 시간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보시죠. 한번 미국 증시에서 힌트 찾고 있습니다. 미국 증시 S&P와 나스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인데요.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풍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. 뉴욕 증시 간밤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요. S&P 500 지수 오름세를 나타낸 포인트가 1.09% 정도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.23%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, 다우는 1.08%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간밤엔 3대 지수가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. 기업들의 실적 호조, 그리고 또 경제지표도 양호했다. 특히나 이 실업률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괜찮았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1월 신규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좀 반영이 된 지수다.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그러면 우리 증시와의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될지 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미국 증시가 다시금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. 이유는 네. 어디 있을까요? 이제 뭐 그 기사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맞아요, 뭐 네. 이제 조정받을 때도 보면은 게임스타 건 얘기도 또 이제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다 이제 뭐 있겠지만은 저는 다 부수적인 걸 보고 있고요. 결국에는 부양책과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있다가 공화당 쪽에서 1억 9천 했더니 공화당에서 6천억 달러 이랬잖아요. 네.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이 상당히 좀 강경하게 통과시키겠다라는 이제 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고 또 어제 이제 신고가를 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이제 3일날 하원에서 부양책 통과됐거든요. 네. 이런 부분들을 타면서 다시 또 가고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이제 이 시장의 전반적인 가장 핵심적인 키는 역시나 그 부양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네. 민주당에서는 지금 실업수당 지금 만료되는 3월 중순까지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. 법안 통과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내려면 빨리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제 공화당도 만만치 않죠. 지금 상원 쪽에서 만약 이번에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은 수정안을 또 제시를 할 것 같아요. 그럼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하원으로 또 가요.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가지고 상원으로 또 올려야 되고요.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공화당은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공화당 쪽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키스톤 뭐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한다든가 또 기업 세금 인상 같은 것들 좀 제재하는 법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아마 수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여러 번 반복이 될 것 같으면은 두 번은 안 해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 조정권을 아마 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공화당 없이도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한 3월 중순까지는 통과는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증시가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핵심은 추가 부양책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가 가다가 만 느낌이에요. 네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? 동조화 이번에 커플링을 기대하기는 좀 힘드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예, 우리 시장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흐름상에 있는 겁니다. 잠깐 좀 제가 코스피 지수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그간에 좀 급하게 올라왔다가 제 차트 혹시 잡아주실 수 있나요? 예, 급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밑으로. 이것을 돌려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돌려내야 되거든요. 이걸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맥점이 좀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흐름을 좀 만들어 가지고 보고 있고요. 그 흐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조금 지금 꼬이고 있죠.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고 있고 뭐 연기금은 정말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12월 며칠부터 네. 계속 팔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좀 꼬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바로 가진 못하고 있지만은 네.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 좀 지나가면서 또 이제 이런 그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것도 좀 잡히고 그게 잡힌다는 소리는 뭐냐면 심리도 좀 안정화가 되면서 매물대 소화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미국 증시하고 좀 동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하방보다는 미국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우리 증시도 결국에는 상방으로 돌릴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
그러면은 그동안 오를 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올라서 이번에 오를 때는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나서 따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네, 그런 겁니다. 결국에는 이제 1월 달 들어가지고 우리는 사실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. 네네.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숨고르기를 지금 겪는 과정이다 아, 보고 있습니다. 우리만 약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. 그러면은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? 지금 이제 뭐 리스크 요인들은 뭐 찾아보면 사실 또 이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네. 결국에는 유동성에 어떤 그 노이즈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제일 큰 리스크 요인 같아요. 달러를 보면은 요즘에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기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바이든발 부양책이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됐고 통과될 것 같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과연 이제 달러가 여기서 다시 멈춰줄지 아니면 또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살짝 이제 달러 올라가면 신흥국 증시에는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. 10년 만기 이제 국채 수익률 잠깐 보시면은요.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이게 2020년도 고점이 12.66이에요. 저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아마 시장 충격이 한 번은 있을 걸로 봐요. 그래서 저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이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단기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 좀 중기적으로 깊은 어떤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만한 재료는 뭐냐면은 바이든 부양책이 막상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럼 그 이후에 네. 더 큰 부양책이 지금 대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바이든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이제 끝이 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어떤 그런 불안감으로 재료 소멸성으로 시장에 한번 좀 충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네요. 미국 증시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이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 지금 눈에 띄는 섹터, 지금 봐야 할 섹터는 어떤 쪽으로 판단하세요? 제일 뭐 그 핫한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보고 있습니다. 반도체. 반도체는 뭐 이제 슈퍼 사이클은 이제 네.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뭐 전망이 아니고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라가지고 쇼티지 났죠. 예, 쇼티지가 좀 나오고 있고 이게 3분기까지도 갈 거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쪽은 뭐 굉장히 좀 핫한 것 같고 이제 네. 요즘에 보게 되면은 뭐 YIK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를 엄청나게 네.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.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제 뭐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또 수주 공시를 내면서 오늘 또 잘 네.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40조 이상 투자를 할 것 같고 네. 뭐 TSMC 투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꼭 이제 포트에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어쨌든 핫한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, 파운드리 쪽 관련된 종목들 그런 쪽 좀 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쪽이 어디냐면은 조선 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그간에 1월달에 사실 조선주들 그 수주가 나쁘지 않거든요. 지금 네. 나쁘지 않은 조선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죠.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네. 지금 주가 올라온 거를 따라잡기에는 좀 턱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. 지금 선사들이 지금 올해 수주 목표를 막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. 네. 이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조선주들은 분명히 반등 이상 나올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초에 지금 1조 6천억 지금 이상 했거든요. 네. 수주를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선주들은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일각에서는 이 환율 영향 때문에 조금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건 괜찮나요? 계속해서 달러 약세 움직임은 그래도 올해도 이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달러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, 맞아요. 요번에 나온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가령 이제 그쵸. 바이든발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네. 그 저점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나왔던 저점은 좀 지켜줄 것 같죠. 1080원 선. 예, 네.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뭐 3, 4분기 때는 4분기 때는 조금 이제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네. 지금 환해지도 또 많이 해놨을 거예요. 기업들이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1분기 때는 환율에 대한 영향보다는 뭐 2, 3, 4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시죠.
예, 오늘 큰 그림은 보이는 신호를 따라가자 이렇게 잡았는데요. 네. 보이는 자를 왜 붙였냐면은 보이지 않는 쪽을 너무 예상하지 말자. 너무 먼 쪽을 예상하지 말고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주식시장에 너무 고가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더 간다 안 간다를 자꾸 이렇게 따지고 그 예상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딱딱해지거든요. 이게 대응 같은 것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좀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보이는 신호를 좀 따라가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단 같은 것들이 지켜지는지, 이번에 나왔던 이 저점 같은 것들이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, 아마 제 생각에는 다우지수가 아직까지는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. 그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내게 되면 우리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갈 것 같거든요. 그런 신호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